예산 감시. 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시즌2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잘 보셨나요? 선생님, 지난번 강의 때 무슨 말씀 하셨죠? 찾아보기 쉬운 것들이 어디에 있나. 네, 지방재정 365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뭘 보라고 하시죠, 선생님? 우리 동네 예산부터 보라고 그랬죠. 우리 동네 예산, 네. 낱낱이 들어가 보라. 업무 추진비도 보고 수당은 어떻게 타고 있을까, 축제는 몇 건이나 이루어질까 이런 거 보시면 슬슬 재미가 붙을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슬슬 재밌어지는 예산 감시,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할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분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길 건널목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차도랑 인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지방 공무원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보행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공무원분들이 돈이 없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선생님? 거짓말이죠. 다 뻥이에요? 돈이 없기는 어디 돈이 없습니까? 돈은 썩어 자빠져 있는데. 한 군데 다 쟁여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뻥을 치는 건가요? 그 위에서 지시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안 한 거죠. 그 일반 시민들이 얘기했을 땐 잘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죠. 선생님, 그럼 그분들이 재정 자립도가 낮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재정 자립도가 정확히 뭔가요? 재정 자립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얼마나 갖고 왔느냐 이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의 분포도죠. 그럼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쓸 돈이랑 예. 우리가 쓸 돈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많아질수록 자립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재정 자립도란 말이 있고, 여러분들 재정 자립도란 말이 있고, 재정 자주도란 말이 있어요. 돈을 쓸 때 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게 재정 자주도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평가할 때는 자립도나 자주도 따로 하나씩만 놓고 볼 수는 없고 이걸 합산해서 자치단체를 평가를 하죠. 여러분, 재정 자립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냐? 예. 재정 자주도는 내가 내 맘대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렇죠.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나타나는 표기 방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거 배우셨네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오랫동안 실전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방송 10강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100억짜리 황금 바둑판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금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만들었으면 지금 40억의 수익이 생겼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라고요? 아니 금값이 떨어졌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쥐가 결정을 해요? 선생님, 근데 그럼 100억짜리 황금 바둑판은 왜 만드는 거예요? 미친놈이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신안군의 아까 말했던 재정 자립도가 10%대입니다. 방금 우리 배운 거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재정 자립도 중앙정부에서 받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10% 내외예요. 근데 여기서 100억을 들여서 바둑판을 만들겠다? 지금 신안군이 하고 있는 건 온 섬에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주민들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황금 바둑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섬에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자치단체장이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권한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감시하는 걸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들만 믿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경기도에 동두천시라는 게 있습니다. 동두천시. 부대찌개의 고장이죠. 동두천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총 190억을 투자해서 6타운, 6이 이제 고기 육자를 써서 6타운을 건설했어요. 총 190억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수익이 5억 원이 났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은 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네.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죠. 불손한데요? 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넣는 돈이 40억, 30억밖에 안 넣는데 120억을 써가지고 유구단지를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 여러분들, 19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동두천시가 쓴 돈은 120억, 예. 그리고 경기도랑 중앙에서 쓴 게 70억. 예. 그러니까 동두천시가 120억을 쓴 거예요. 예, 그럼요. 네네. 중앙정부의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응한 건데 이건 사실은 동두천시가 응해서는 안 된 사업이었죠. 이건 사실은 중앙정부의 담당 기획했던 공무원들은 지 행정에 실적을 올려서 좋고 네. 자치단체에서는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선전하니까 좋고 네. 그거에 기생해 살고 있는 업자들은 같이 벌어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골 빠지는 건 동두천 시민들만 골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을 제안한 공무원도 기분 좋고, 그럼요. 동두천 시장도 생생내니까 기분 좋고, 업자들은 돈 버니까 기분 좋고, 애꿎은 세금 낸 시민들은 다 죽어나고. 그렇죠. 세금으로 계속 떼어 넣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를 다. 선생님,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자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어느 그 기관들도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사업에서는 막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정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투자가 적절한 건지를 심사하게 돼 있어요. 네. 도에서도 손을 놔버린 거죠. 시에서도 손을 놔버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0억을 투자하는 건 사람들한테 안 알렸을 거예요. 중앙정부로부터 40억을 갖고 오고 또 도에서 30억을 갖고 온다는 설명만 했을 뿐이에요. 아, 그럼 동두천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120억 쓴다는 얘기는 입 다물고 있다가 그렇죠. 작게 하거나. 7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짱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빵빠레 올리고 난리를 했을 난리를 거예요. 치고. 그러면 이제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은 그랬을 거고 의원들도 그렇게 돈 가져온다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간 거죠.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예. 아이, 선생님,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기준 같은 게 없나요? 있습니다. 이 적절하게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심의를 하거나 도에 의뢰를 하거나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심사, 네. 네. 그리고 지방의회 당연히 승인이 나야 될 사업들이죠. 어느 거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작동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지방재정 365를 들어가서 보고 의원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쓰는데 감시 안 하냐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아무도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두천시는 돈이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런 활동을 할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 모임에서 100만 원 떼어먹으면 3대가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지만 네. 이런 사업들 계속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게 돌아먹어도 동네만 발전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이 사업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시는 이 강의가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8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서 8개까지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강의 핵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시스템인 건 시스템이 작동해서 감시할 수 있고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이것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에서 심의를 받거나 중앙정부 심의를 받는데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나야겠죠. 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한 겁니다. 네. 그건 지방의회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망가진 건데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요구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감시할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예산 감시를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세금 판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